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린 시간들. 언제부턴가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며? 아이의 다급한 목소리. 사모님, 여기 앉으세요. 동네 아주머니의 친근한 인사. 우리 차장님,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직장의 익숙한 호칭. 얘 엄마 요즘도 이래? 이웃의 무심한 한마디. 이름 대신 역할로만 불리는 삶. 처음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며 쌓아온 세월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상한 허기가 느껴졌어요. 한가한 주말 오후 부엌에서 찻잔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남편이 무심코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었을 때 평소처럼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자 라고 답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다른 질문이 떠올랐어요. 내 이름 언제부터 사라졌지? 그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내 손인지 아니면 엄마나 차장님의 손인지 헷갈릴 만큼 나라는 존재가 흐릿해졌어요. 중년에 접어들며 이름이 아닌 역할로 불리는 시간이 쌓였어요. 장자는 이름은 본질을 가리는 껍데기라 했죠. 그는 우리가 이름에 얽매일수록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다고 봤어요. 그날 부엌에서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내 이름은 어디로 간 걸까?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역할 속에 가려진 나를 다시 부르는 여정,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에 대해 풀어보려 합니다. 당신도 문득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족과 이웃, 조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이름을 잃어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엄마, 누군가에겐 차장님,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남의 집 며느리, 누구의 아내, 아이 친구 엄마. 이름보다 호칭으로만 불리는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나를 역할로 정의하고 나도 그 역할에 익숙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흐릿함이 낯설게 다가온 날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죠. 얘는 누구 엄마야? 예전에 같은 유치원 다녔거든. 그 순간 제 이름은 사라지고 누구 엄마라는 호칭만 남았어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웃으며 인사했지만 집에 돌아와 찻잔을 들고 앉아있으니 이상한 슬픔이 밀려왔어요.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니체는 너는 내 이름을 잃었기 때문에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했어요. 그는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뿌리라고 봤죠. 역할로 불리며 살아가는 건 남의 기대에 맞춰 뿌리를 잃어버리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에 접어들며 그 기대가 나를 얼마나 묶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엄마 숙제 좀 봐줘 라고 했을 때 평소처럼 도와줬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나는 엄마 말고 뭐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역할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나를 가립니다. 직장에서 차장님으로 불릴 때, 집에서 엄마로 불릴 때 그 호칭은 나를 정의하는 듯 했지만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사모님이라 불리며 웃고 있는데 문득 내 이름은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도 이름 대신 역할로 불리는 순간 나를 잃어버린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최근 1년간 제 이름을 직접 불러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친구도 그 누구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보, 엄마, 차장님, 호칭만 남았죠. 처음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역할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한가한 주말밤에 혼자 앉아있으니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 공허함의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하다 깨달았죠. 나 자신조차도 오랫동안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존재의 이름을 기억한다 했어요.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역할로만 규정하면 진짜 자아를 잊어버린다고 봤죠. 중년에 접어들며 엄마니까, 아내니까, 책임자니까 라는 틀 안에 나를 가뒀어요. 어느 날 남편과 통화하며 여보, 나 좀 피곤해 라고 했는데 문득 내 이름은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내가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았어요. 프롬의 말대로 내가 나를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요. 직장에서 회의 중 차장님이라 불릴 때, 집에서 아이가 엄마라 부를 때 그 호칭 속에 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동료와의 대화에서 너 요즘 어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역할 아닌 나를 묻는 말이었지만 대답 대신 웃음만 나왔어요. 나를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어느 저녁 친구와 통화하며 은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야, 잘 지내? 라며 익숙한 호칭으로 말을 걸었죠. 당신도 문득 내가 나를 부른 적이 언제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요즘 거울을 보며 제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은주야, 오늘 수고했어. 은주야, 너 괜찮아? 은주야, 너 꿈이 뭐였지?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어요.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나라고 부르지 않으면 세상은 영원히 나를 어떤 역할로만 기억할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얘 엄마로 불리며 웃고 있는데 문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죠. 은주야, 너 괜찮아? 라고 물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그건 역할이 아닌 나를 향한 위로였어요. 타라브렉은 자기 연민은 자신을 다시 부르는 행위라 했죠. 그녀는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할 때 잃어버린 자아가 돌아온다고 봤어요. 중년에 접어들며 잊힌 이름을 부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전에 읽은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닌, 아내가 아닌, 직원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뿐이에요. 어느 주말 오후 혼자 산책하며 제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어요. 은주야, 너 꿈이 뭐였지? 그 질문에 어린 시절 잊었던 꿈이 떠올랐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나, 자유롭게 웃고 싶었던 나. 이름을 부르는 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나를 다시 보는 일이죠. 어느 날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거울 앞에 섰어요. 은주야, 오늘 잘했어. 그 말이 나를 위로했어요. 당신도 잊힌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를 위로해 본 적 있나요? 이름을 되찾는다는 건 그 이름에 깃든 기억과 감정, 꿈을 다시 꺼내는 일입니다. 어릴 적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며 불렀던 장난스러운 별명, 대학 시절 연인이 조용히 불러줬던 내 목소리, 어머니가 걱정스레 부르던 그 부드러운 울림, 그 모든 순간에 담긴 나를 다시 찾고 싶은 겁니다. 중년에 접어들며 역할 속에 묻힌 이름이 나를 잃어버린 시간임을 알았어요. 어느 날 남편과 다툰 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라는 호칭이 아니라 제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쇼펜하우어가 떠올랐어요. 그는 삶은 타인의 기준으로 불릴 때보다 스스로 이름 붙일 때 더 자유로워진다 했죠. 역할로 불리는 삶은 타인의 기대를 따르는 거지만 이름을 되찾는 건 나를 주인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중년에 접어들며 이름을 되찾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은주야, 오늘 힘들었지? 그래도 잘했어. 그 말에 어린 시절 꿈꿨던 나, 사랑받고 싶었던 나, 자유롭고 싶었던 나를 떠올렸어요. 그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체를 되찾는 힘이었어요. 니체는 너의 이름을 기억하라 했죠. 그 기억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어느 주말 혼자 카페에 앉아 제 이름을 적어봤어요. 은주야, 너는 누구야? 그 질문에 답하려니 역할 아닌 내가 보였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나, 조용히 책 읽고 싶었던 나. 그 이름 속에 내 꿈이 살아있었어요. 당신도 이름 속에 담긴 잃어버린 꿈이나 감정을 떠올린 적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나요? 혹시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 누구의 아내, 직장 속 직함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루는 당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세요. 중년에 접어들며 이름이 아닌 역할로 불린 시간이 나를 가렸다는 걸 알았어요. 장자는 이름은 껍데기하라 했고 프롬은 스스로를 사랑하라 했죠. 그 가르침이 나를 다시 찾게 했어요. 어느 비오는 밤 부엌에서 찻잔을 들고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은주야, 너 괜찮아? 그 순간 역할 속에 묻혔던 내가 돌아왔어요. 오늘의 사색의 등불 한마디는 내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입니다. 그 이름 안에 담긴 잃어버린 꿈, 지워진 자존감, 잊혀진 나를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부르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있나요? 역할 속에 묻혀 있다면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은주야, 너는 누구야? 그 질문이 당신을 다시 깨울지도 모릅니다. 사색의 등불이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이 다시 기억해낸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담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당신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자기 이름을 되찾아야 하니까요.